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비교원 광고를 했더니 댓글창에 관련된 댓글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108번뇌라는 노래가 있었대요. 이게 국풍 81년에 전두환이가 했던 건데, 국풍 81 때 대학가요제, 여기에서 입상했던 곡이라고 하네요. 108번뇌. 그래서 108만 원인가요? 자, 권영복님 1월 달에 폰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돈벌이 하실 거라고 하시네요. 네.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 맛있겠다고 하셨죠. 제가 요즘에 목이 자꾸 좀 타서 커피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12월 23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 뭔데 이거? 라고 하실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12월 23일 내란 진압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이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란 재판이 계속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본격적인 내란 진압을 위해서 거리로 나서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진짜 자칫했다가는 우리 다시 촛불 들고 거리에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윤석열 탄핵 이후, 대선 이후 약간은 좀 긴장을 내려놓고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요. 다시 우리가 신발끈을 조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12월 23일 잘못 보내면요, 재판이고 나발이고 없어. 내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발호해서 거리를 휩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내란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월 23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12월 23일이냐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기현 판사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윤석열을 석방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석방을 시켜줬죠. 그때부터 지기현은 이상한 방면으로 재판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 석방해 준 게 언젠데 그게 1월 달이잖아요.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재판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돼.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어. 질질질질 재판을 끌고 있습니다. 왜? 자, 지기현이는요, 재판을 아주 끝없이 줄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식 재판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죠. 12월이면 끝날 거라던 재판,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내년 1월에는 끝낼게.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1월에도 죽었다 깨나도 1월 달에 끝나지 않을 판이에요. 지기현이는요, 관련된 내란 사건들을 병합해가지고 사건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병합할 기미가 없어. 병합을 한다면은 김용현 재판, 윤석열 재판, 이걸 병합할 수 있을 거고, 조지호 뭐 이런 사람들 재판, 이렇게 병합이 될 겁니다. 그럼 세 개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재판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 지금 지기현이는 이거를 질질 끌고 있어요. 병합해서 빨리 끝낸다며. 병합하지도 않고 빨리 끝나지도 않고요. 지금 벌써 그게 12월까지 왔고요. 1월 달에 끝난다지만 1월 달에 끝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주동 세력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하지 말라고 1년 안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구속 상태면 좀 오래 끌 수도 있겠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끝내줘야 돼. 그런데 지기현은 질질 끕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또 풀어줄까 봐 제일 걱정이죠. 자, 만약에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준다면 그날은 언제가 된다? 예, 12월 23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이 중대한 고비가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을 보면은 속에 천불이 나요. 요즘에는 이 재판이 생중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녹화 중계는 되고 있어서 법정의 현황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특히 김용현 재판에서 이 변호인들이 정말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툭하면 어깃장을 놓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법원이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정말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기현은 뭐랍니까? 요즘 왜 이러세요? 오늘 잘 나가나 싶더니 왜 이러세요?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란 주범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까? 내란 사건이 장난이야? 에? 참. 이래서 우리는 지기현이라는 놈을 믿을 수가 없죠. 사실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9월 달쯤에 6월 달에 내란 전담재판부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 만들었으면 위헌 어쩌고 해도 지금쯤 결론이 나서 다시 내란 전담재판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말 그대로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나 진짜. 아무튼 이 지기현 때문에 재판이 질질 끌면서 마침내 윤석열이와 김용현이가 석방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김용현의 구속 기간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까지고요.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이들은 풀려납니다. 지금 현재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세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죠. 이게 지난 11일 날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판사입니다. 김용현에 대해서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바로 외환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건 있죠. 사실상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끔 유도한 거잖아. 우리가 외환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남침을 유도한 죄죠. 전쟁을 유도한 죄야. 자, 우리나라에는 전쟁을 유도한 죄, 전쟁 유도죄가 없죠. 하지만 외국에는 전쟁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기게끔 일부러 도발을 한다든지 뭔가 공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쟁 유도죄로 처벌합니다. 저는 이 김용현이가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걸 보고 제일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이런 중일 전쟁,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던 중일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본이 중국을 공격을 하는데 노부교 사건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일본군을 향해서 총질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존하지도 않았고 총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유도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정설로 돼 있죠. 그 노부교 사건 같은 거를 사실 윤석열이는 기획했던 거야. 윤석열이가 달리 친일파의 대가리가 일제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가리는 일본산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하는 짓이 딱 일본 옛날 그것도 군국주의 시대 일본 그 군인들 그애들이 하던 썩어 빠진 생각이야. 그러면서 이 새끼는 군대도 안 갔어.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 김용현이 추가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이죠. 영장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과가 빨리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 일단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서 빨리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용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이제 끝납니다.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 자, 미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윤석열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윤석열도 세 번째 구속영장인데, 이 역시 이적죄,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그걸 가지고 영장이 나옵니다. 이 영장 실질심사가 23일 날 열려요. 담당 판사는 이정엽입니다. 아까 앞에서 김용현도 지금 바로 이거 이적죄,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그거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요. 역시 판사는 이정엽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엽 판사가 이 외환죄 사건을 아마 혼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23일 날 구속신문, 이게 바로 고비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날이 지나가서 영장이 안 떨어지게 되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된다? 석방이 되죠. 그러니까 23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김용현도 똑같은 판사 밑에서 똑같은 범죄를 가지고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김용현이 풀려나면 윤석열이 풀려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일단 김용현이 먼저 결론이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만간 아마 이게 일전이 극우 세력들과 일전을 불사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김용현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23일 날 나올 겁니다. 왜? 25일 날이 석방이니까 23일은 나와줘야지 계속 수감을 할지 풀어줄지가 정해지겠죠. 이래저래 23일이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건지 안 나올지도 23일쯤에는 결정이 될 거고요. 윤석열의 추가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야? 말 그대로 따블이네. 두 건이 따블로 묶였네. 우리만 이날을 주목하는 거 아니겠죠? 적폐들, 아스팔트 극우도 이날을 집중하겠죠. 얘네들 아마 이날 만약에 김용현이 석방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들이 마치 내란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서울 시내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우리는 두 번째 내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두 번째 내란을 일으키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이 풀려나면은 100% 윤석열도 풀려나요. 아마 김용현이 풀려나는 날 윤석열도 같이 풀려날지 몰라요. 그게 언제? 12월 23일 전후가 될 겁니다. 이날이 중요한 날짜, 내란 사건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이날 자, 만약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김용현이 석방됐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왔다. 라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구구, 전광훈이니 이런 애들 거리로 몰려 나오겠죠. 거리로 몰려 나와서 자신들이 마치 내란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기뻐 날뛸 겁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민주진보 진영을 압살하려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제2, 제3의 내란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도 계엄령밖에 없게 돼,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면요, 우리 시민들이 저 아스팔트 극우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역시 계엄령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얘네들은 지금 그거를 노리는 거야. 사회의 혼란.
이 사회 혼란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을 저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조희대나 적폐 검찰들은 사법제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거예요. 조희대는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자, 23일이 왜 중요한지. 자, 바로 그날 김용현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얘네들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가 석방되는 것을 고리로 해서 연쇄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일이 중대한 고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재판은 의미가 없어지죠. 얘네들도 재판 받는데 신경 안 쓸 거야.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세력 대결 싸움, 패싸움을 하겠다는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어찌 될지 모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렁의 입구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헐렐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계실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언제라도 달려나갈 수 있게끔 지기현이가 됐든 뭐 이정엽이가 됐든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낌새만 채워도 우리가 바로 촛불 들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과 똑같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런 차가운 시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운명을 결정지을 판사 이정엽 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엽 부장판사, 지금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 등 일반 이적죄, 외환죄의 일반 이적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입니다. 70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이 많네요. 건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농대 출신입니다. 농생물학과. 그러니까 서울대 농대야. 서울대 농대를 나왔는데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를 합니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서울 시내에서 주로 판사 생활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생활을 했는데 가끔 수원지방법원이나 제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기분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수원지법이라고? 얘도 혹시 수원브라더스야? 예, 그렇습니다. 얘 수원브라더스예요. 2022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2025년 올해 2월에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옮겨옵니다. 제가 수원브라더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똑같이 수원지법에 있다가 똑같은 날 똑같이 나란히 중앙지법에 왔는데 나란히 영장판사가 됐다. 걔들하고 똑같이 올라온 애야. 이정엽 판사는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형사부 판사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꽝스럽게도 이 사람이 그 영장 전담 판사 수원브라더스 3인방 하고 똑같은 경력을 가진 거야. 참내 이거 참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긴장해야 한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거리에서 촛불 들고 보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싸한 느낌 오시죠? 예. 진짜 씨. 자, 여러분 긴장합시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를 굳이 하시는 이유,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